네, 사랑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은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흰남노 태풍으로 소중한 분들을 잃으시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간 직접 발로 뛰며 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포항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수해 이후에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 침수됐던 주택입니다. 물이 들어찼던 방안벽지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닥장판은 금방이라도 썩을 듯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주택 내부입니다. 곳곳에 있는 곰팡이 때문에 큐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엄청이 나요. 밤으로 자면 아주 냄새가 나서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놓고 그래. 고통을 말할 수 없죠. 저야 뭐 그냥 참으면 그만이지만 노모님이 계시는데 빨리 모셔오지도 못하고. 네, 이 영상은 다른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2022년 9월 6일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이 잠기기도 하고 또 도시가 많이 마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게, 관공서, 민가 이런 거 할 거 없이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이런 수해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 흰남노 태풍 때 주택 침수 피해와 관련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 주거 지원을 위해서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4,257가구의 가구당 500만 원의 재단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상가 6,700여 교소의 개소당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민 4,358세대에 45억 5,200만 원의 의연금과 36억 원의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재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전파 등으로서는 장기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4세대는 LH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해 주었으며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대송면과 동해면에 임시조립주택 각 1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등 16만 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서 피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9호 차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구호활동이기 때문에 수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중장기적인 침수 예방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좀 시급한 사항 중 하나가 이런 거주지 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대부분을 이제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 또 침수 후에 도배 장판을 하긴 했지만 습기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내가 습도가 증가하게 되면 진균세포, 다당균, 곰팡이, 박테리아, 진드기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해충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피부 질환이나 폐질환 등이 굉장히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듯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수해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씩 사들라는 거. 또 저 또 물에 드늘가 보내면 우리는 뭐 어디서 하나 싶은 게 그리다. 한차 있으니까 밤으로 자다가도 아이고 비 오면 또 이불이 왜 물에 올라 싶어가. 네, 다음 영상도 물난리 이후에 지금 원래 현상이 저는 물난리 때 너무 놀라갖고 심장에 책상 위에서 이걸 많이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뉴스에서 태풍이나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 남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으면 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태풍 그런 거 제일 많이 보고 지금도 태풍이 뭐 몇 가지 온다 이러는데 다른 뉴스는 잘 안 봐도 그 태풍 뉴스는 진짜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제일 트라우마가 지금 그래요. 네, 방금 보여드린 내용은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50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 2배 가까운 비가 내린 흰남노로 인해서 인근 하천이 범람을 했었고 또 이로 인해서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되게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비가 온다는 소식만 들려도 이 하천이 다시 범람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고 또 직접 보러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체적인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위협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트라우마 대책이 포항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요. 우리 태풍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 감소 및 심리적 안정 도움을 위해서 이재민 대피소, 소상공인, 유가족과 등 7개 지역의 16곳에 찾아가는 재난 심리 이동, 3당 운영 및 정신 건강 상태 파악, 스트레스 측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은 등록 관리,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항 트라우마 센터 및 의료기관 연계해서 전문 상담과 진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태풍 카눈 대비해서 심리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와 8월에는 포항 의료원 또 지역 병원과 협업해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포항 재난 트라우마 센터로 확대 개편하면 저희들이 상시 전문적인 재난 심리 상담과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일단 포항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흰남노 태풍 피해 지역이 이제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달라고 하셔도 다리가 불편하시고 하셔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이나 이 인구 특성을 좀 고려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뵈 주시는 것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신체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들을 포항시에서 좀 잘 살펴준다면 우리 포항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포항이 우리를 좀 보살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포항에는 지진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트라우마 전문 기관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재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앞으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의 빈도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런 트라우마와 정신 건강도 좀 잘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으로는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들이 항상 우리 포항을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25년 정도 포항에 살면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포항은 차가 있으면은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달리 생각을 해보면 포항은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편한 도시라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스텍 학생회관에서 KTX 역으로 직접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지도 앱이나 이런 안내에서는 53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되지만 실제로 포스텍 학생회관에서 KTX역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불편은 포스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또 한동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또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는 특히 교통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많은 학우님들이 타 지역에서 오다 보니 포항역을 자주 갈 일이 있는데요. 택시로 갔을 때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지만 버스 탔을 때는 1시간 이상의 거리가 소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에서 장성동, 장량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도 버스가 그 시간의 표준 편차가 많이 큽니다. 타 지역에 오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포항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나 또 놀거리, 또 문화거리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교통의 편리함을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 이제 포항에 정착하고 싶은 요인 중 하나로 그런 교통의 편의성을 되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포항의 청년 밀집 지역인 대학에서는 이 노선 자체의 좀 비효율성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을 버스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 포항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포항시 청년 정책 그 수립의 최일선에 계시는 이다영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포항시에서 2020년 7월달에 그 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나 마을 버스 그 운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에는 그 5개의 대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포항일대학 설린대, 포스텍 한동대 위덕대가 있는데 한 14,200명의 그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항일대학이나 설린대는 그 우리 시 주요 지역에 그 불편 없이 지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포스텍이나 한동대 위덕대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과 그 시내는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KTX 포항역에는 그 환승의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교통 수요 대응에 이제 저희들이 포항시가 이제 그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스마트 챌린지 그 수요응답형 DRT 사업을 이제 국토부 공모로 해서 예비 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원래 본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DRT 사업의 결과를 보고 그 지속적으로 대학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버스 그 비효율적 부분에 그 수요 공급 그 비효율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는 포항시 지금 저희들이 그 41대를 그 운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5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은 거의 그 엄면 지역이고 또 이제 그 어떤 분들이 타시냐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동 수단은 거의 그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 자체를 비효율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마을버스를 어떤 경제적 어떤 논리보다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뭐 이런 데 대한 그 복지 차원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대학 경유 노선 뭐 이런 효율성 개선 부분은 제가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책을 수립해서 그 대체 수단 도입도 검토하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답변하신 것 중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수요응답형 버스가 정말 잘 살리면 너무 좋은 정책일 것 맞습니다. 같아서 한번 타봤습니다. 예. 근데 타봤는데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밝은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이 포스텍 일대, 지곡 일대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맞습니다. 뭐 좀 그 방향 또 아니면 블루벨리 산단 정도만 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나 지금 또 중앙 정부에서 이 DRT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서 조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도 많이 좀 적용을 한다면은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챌린지 그 포항형 실증 사업을 우리 시에서 2022년도에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는 한동대에서 양덕동으로 그때 뭐 한동대 학생들이 일 한 13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 그 연계해서 원래 본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보소가 지금 현재 저 화면에서 보시는 그 지곡밸리에서 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또 이제 그 지곡밸리에서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그 운영하는 시험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봉고차 16대로 해서 오전 8대, 오후 8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타보소가 그 신규 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한동대에서 이 예비 사업을 할 때 운행을 해볼 때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해 관계자들이 또 여러 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이 타보소에 대한 DRT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확장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들도 포항의 이런 진심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 DRT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많이 염려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 기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택시에 승차난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이 수영 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또 실제로 점차 그런 지역을 위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또 많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사항 중에 가장 이제 빈도 높게 언급되는 것이 이제 불친절로 좀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했었고 또 개선은 어떻게 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친절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저희들은 즉시 그 운수 사업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운수 사업자가 그 해당 운수 종사자한테 그 알려서 그 특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상습 위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노선 변경이라든가 운행 배제라든가 실질적인 이제 페널티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그 2024년 그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에 그 운수업자의 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용에다가 이 불친절 민원 이런 내용을 반영시켜서 운수업자의 그 사업자의 그 관리 책임도 강화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사업주의 관리 책임 역시도 함께 예. 묻는다고 하니 또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실제 버스를 보면은 이제 네. 친절 카드나 이제 좀 신고 카드가 있긴 한데 이게 그 위치가 노약차석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네. 과연 이런 걸로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보면은 대학 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불친절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불친절함을 신고를 했는데 네. 이런 내용이 이번 달에 올라오면 다음 달에 또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재발이 많다는 것도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게 되니까 이렇게 좀 반복되는 예. 현상이 나타난다고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 처리 결과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 공간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또 바로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 동행콜이라고 하는 이동 서비스를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행콜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를 좀 필수로 하지 않는 장애인도 탈 수 있고 교통 약자 임산부도 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필수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이런 불평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포항시에서는 그 리프트를 장착한 그 특장차가 30세대, 그리고 작년 그 10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동행 택시가 이제 5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장차 동행콜 지금까지는 그 동행 택시가 운행되기 전까지는 그 접수 순서대로 그 배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접수 대기 시간이 좀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행 택시가 운행되고 난 뒤부터는 맞춤형 배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임산부나 시각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장착한 특장차를 탈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맞춤형 배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기 시간이 그 60분에서 30분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동행 택시를 단계적으로 좀 정찰을 하는 것이 시민들 복지에도 가장 가까이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동행 택시 또 동행콜의 운영 효율을 좀 제고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동행콜 외에도 사실 리프트 버스, 그러니까 장애인 버스라고 하는 그런 버스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이 버스 리프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리프트의 고장 여부도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사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복지로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행정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것, 또 피부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교통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다 꼼꼼하게 좀 실사용자 중심으로 행정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시민들 삶을 좀 보살펴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일자리 경제국장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포항시가 2차 전지 국가산단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미래 먹거리 발굴이 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꽤나 기분이 좋고, 우리 시민들도 포항의 희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상 제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인기가 높은 미디어 콘텐츠 직종 취업에 유리한 학과 학생들이지만 정작 취업은 다른 지역에서 할 생각입니다. 마케터나 저와 비슷하게 방송인이나 언론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울산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철강 공업 도시인 포항시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기준인 5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의 감소폭이 더 뚜렷했는데 2018년만 해도 5천 명 정도였던 남녀 인구 격차가 지난해 말 기준 8천 명 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 여성의 인구 감소가 컸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이제 서비스직이 많았었고.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에서도 20, 30대 청년 여성 10명 가운데 2.4명이 해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제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같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단기간에 약간 소모적으로 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리고 지속성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등에 몰려 있고 여성 정책은 주로 보육과 돌봄 제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육, 돌봄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청년 여성의 이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 여성 인구의 감소는 인구 소멸과 직결되는 만큼 여성 일자리에 특화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최근 좀 많은 지자체에서 젊은 여성 인구를 잡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 여성의 인구 이탈이 곧 잠재적으로 청년 남성 인구의 이탈까지도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부산이나 울산 또 우리 포항 같은 산업도시는 이 국가의 도시 계획과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렇다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데 최근 포항시의 일자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철강 산단 뭐 이런 쪽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과 계열,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내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산단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좀 성비 불균형을 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일자리 정책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에 이제 기업을 채울 때 보면은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비 불균형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좀 깨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의지라든가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여성 인력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리면은 여성들의 어떤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마 참손단, 아이 행복 도우미, 그다음에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맞춤형 그 취업 지원을 위해서 포항 여성 인력 개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포항시 청년 창업 랩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생활 밀착형 창업 분야에서 창업 컨설팅이라든가 아카데미와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하고 또 조금 다른 게 지난 4월에 그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 지원 기능 강화, 돌봄 확대, 사회 경제 성장 지원, 4차 산업과 연계한 여성 일자리 발굴과 인재 양성에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용이한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관광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보건과 같은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IT, 디지털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관련 기업 유치와 R&D 시설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산업체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기업 내 성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고 또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과 협의하고 또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보면은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좀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여기 엄마 참손단이나 아이 행복 도우미, 직장맘 SO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막는 수준의 어떤 정책과 더불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조금 보장할 수 있는 실제 육아휴직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시에서 조금 격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항에서 길러진 인재가 포항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성별에 관계없이 고등학교부터 우리 산업 체계에 맞는 인재가 길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 힘써 주시면은 또 우리 양진의 일자리를 포항 사람들이 또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많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는 구직난을 이야기를 하고 구인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구인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기업과 또 이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런 미스매치가 우리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미스매치 중소기업 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역도 사실이고요. 또 가장 큰 그 이유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를 보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또 근로 환경의 차이 또 보면은 이제 청년들의 높은 취업 눈높이가 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MZ 세대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미스매치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 이런 어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임금 격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공감 페이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편익 증대와 지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인식을 개선하는데 그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의 어떤 장기 근속 유도와 복지 정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 취업 알선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 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뭐 그 나노융합연구원이라든가 마이스트고를 통해서 기업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MOU를 해서 재학 중에 교육을 받고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또 지금 뭐 또 그 2차 전지하고 관련된 그 대학하고도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한동대 포스텍하고도 지금 MOU를 맺고 R&D 인력이라든가 공정 인력이라든가 현장 인력들하고 그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산업체,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우리 행정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일자리를 젊은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는 청년들의 빈자리를 신중년 취업자들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그 님비가 심한 그런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임금 차이, 직장 간 임금 차이가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고, 또 실제로 일자리가 있음에도 이 일자리를 알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관, 산, 학이 함께 연계해서 또 그런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포항에 많이 남고 포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자리 경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는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행정의 효용성을 느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포항 이곳 저곳에서는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포항이 그 어떤 도시와도 대치할 수 없는 유일의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삶 속에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행정을 강조드리면서 저희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